횡보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거지? 그 파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또 좋은 섹터 중에 하나 네. 이렇게 보시면 HMM. 이런 것도 좋죠. 네. 일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현대상선이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신문들, 뉴스들 자주 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상우님들 엄청 올라가지고 올해 뭐 사상 최고의 흑자라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이렇게 지수도 안 좋은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다음에 뭐가 올라갈까. 다음에. 그러니까 뉴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쪽은 다 이래요. 페노션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페노션 같은 업종이 다. 아까 보여드린 것도 여행 업종은 대부분 저럴 거다. 유통도 대부분 저럴 거다. 또는 카지노 같은 거, 포스트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뉴스나 신문 뭐 이런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네. 아니 돈 잘 벌면 주식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제 그래프라는 거는 살려고 할 때 주식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시면 돼요. 많이 올라가면 이제 불편한 거고. 그러고서는 스몰 캡들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혹시 방송에다가 얘기를 해버리면 네. 금방 또 벌떼같이들 몰려들어가지고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벌써 한 10년, 한 9년 정도 되죠. 그 엄청나게 인기를 끈 이 방송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뭐 그 방송사에서 진짜 10편도 넘게 보내줬어요. 10편도. 그거를 초여름에 찍었는데 그 다음에 추석 때까지 특집으로 보내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창피해가지고 네. 이게 반팔로 입고서 찍었더니만은 겨울에도 그걸 보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할 때마다 항상 넥타이 메고 네. 긴 옷 입고서 그러고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때 어떤 종목이 좋다고 얘기했더니만 그 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 방송이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무섭죠. 그래서 이제 스몰 캡들도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를 보시고서 항상 쌀 때 그 가격이 많이 또 하나 재밌는 거 그러면 이왕이 말 나온 김에 이제 그 공부하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네네네,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김 작가 여의 TV는 마음에 드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르쳐드리 이게 다른 데서 스승님에게 배우는 제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단기 매매도 괜찮고 박스권 매매도 괜찮고 장하고 관계없이 네. 그 전업 투자가는 일반 투자가하고 아주 차이가 있거든요. 전업 투자가가 뭔지는 아시죠? 그게 직업인 분들 그렇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전업 투자가는 직업이에요. 직업. 그렇죠. 투자가 직업. 그렇죠. 그러면 투자가 직업인 사람들이 하고 일반 투자가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간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정성이 다를 거고 실력이 다르겠죠. 일단은 개념 자체가 틀리죠. 왜 그러냐면 이 전업 투자자라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장이 안 좋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벌어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물으면 그 돈을 얼마나 버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월급쟁이라고 그러죠. 월급쟁이.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이제 우리 작가님도 돈을 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전업 투자가는 주식 투자가 직업이니까 이게 근로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장이 나빠도 다 벌어야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장 좋을 때는 별로 없잖아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 뭐 급락했다가 많이 올라오고 거의 대부분 재작년에도 장이 안 좋았고 2018년에도 별로 장이 안 좋았어요. 2018년에도 1월 달에 2600포인트였었거든요. 그러고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게 2019년도까지 계속 떨어지고 이제 2020년도 작년 1, 2월 달에 반짝해서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된소리를 맞고서 15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2, 3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락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도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먹고 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익 내기는 어렵지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팁 같은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아주 핫 이슈였던 거 있죠. 자, 이런 것도 다 동방. 참 보세요. 네. 이거를 이제 지금은 여기 시장 조치 사항이 요 위자가 붙어 있어요. 네. 위험이라고. 네. 경고를 먹고서도 계속 올라가니까는 너는 진짜 위험한 놈이라 그래서 위험이라고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네. 여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뭐였냐면 쿠팡에 이제 관련돼 있다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 그랬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서도 이렇게 이제 거의 3일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2번 상한가 가면 주의 붙잖아요. 네. 그 어제 오늘 상한가 간 게 있죠. 포스코 엠텍이라고. 네네. 또 하나 있죠. 그 정치 테마주에 속해가지고 그 두 종목이 이틀 상한가인데 네.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오늘 주의가 붙겠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러고서도 이제 그 다음날에 이건 또 점상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경고가 붙죠. 이제. 그러고서는 여기까지 올라간 경고 붙고서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고 너무 갭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류회사죠. 물류. 그러고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할 때 제가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요즘에는 상한선이 60%, 30%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재수죠, 재수. 이건 실력이 아니라 재수예요, 재수. 운. 이 주식 투자도 운이 좀 따라줘야지. 이게 제가 보통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상한가를 2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서 상한가를 요번에 2번 먹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경고가 붙었다고 그냥 버리지를 마시고 이게 언제 진행되는지는 저도 모르죠. 네. 저도 일반 투자가예요. 뭐 슈퍼게임이라고 하지만 네. 일반 투자가로서 어디에 뭐 정보를 어디서 뭐 이렇게 얻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쭉 행보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날 결국에 무진장 흔드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 무진장 흔들고서 결국에 종가 상한가인데 이날의 금요일.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이날 갖고 있었더니만은 이게 운 좋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고 뉴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 거래도 없이 5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니까 뭐 거래 거의 없는. 벌써 이날 딱 느낌에 야 이거는 뭐 상한가 2번 먹겠다. 이날도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에 개파락을 한 거죠. 거래 정지되고 개파락. 근데 그럴 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올라간 뉴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쿠팡이 이제 500억 넘게 그 계약을 체결을 해. 쿠팡하고 동방이 네. 물류 그거에 2018년도인가 이제 이렇게 다 공시나 뭐 이런 거 다 두드려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 2018년도에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동방 말고도 네. 여러 종목들이 있었죠. 그 쿠팡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네. 대형 포장을 비롯해서 무슨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경고를 먹었지만은 네. 이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보면은 그거 이렇게 쭉 따져 보면 2018년도 쿠팡과 물류 전담 운송사 계약 맺은 게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동방 쿠팡과 물류 전담 운송사 계약을 맺어내서 이렇게 있죠. 여기 있네. 네. 이렇게 이제 검색을 쭉 해보시고 올라간 이유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 요즘에 가짜 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뉴스로만 올라간 거죠. 뉴스로만. 이제 언제 상장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게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거기에서 네. 어쨌든 이제 경고가 풀리면 올라가겠다 생각해서 산 건데 이제 운 좋게 또 그날 쉬는 기간에 이때 이제 그 뉴스가 나오니까는 월요일 날 점상 이날 보니까 경고가 다시 붙었더라고요. 상한가 가면서. 그러니까 이날 점상 이날 뭐 고점에 다 팔아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쿠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생각하면 네. 이날 운 좋게 이제 다 파는 거였고
그래서 수익이 난 거고 또 하나 잠시만요. 네. 선생님은 왜 네. 그러면 이때보다 이때 샀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안 사셨는데 이때 사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때는 모르니까. 이때는 아예 몰랐으니까. 아니 주식은 아니 이게 쿠팡하고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또 쿠팡이 언제 그 적자 회사가 언제 상장되고 그런지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그 테슬라 상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테슬라식의 상장이라는 게 이게 이것도 쿠팡도 역시 테슬라식 상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상장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자 회사가 상장할 수 있는 것은 기술 특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약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 네.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왜 테슬라식 상장이라 그러냐면 네. 테슬라가 적자였는데도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많이 이제 커지고 요즘에 이제 차가 잘 팔리니까는 흑자로 돌아섰겠죠. 그럼 매출이 발생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페24라는 회사 있어요. 아, 네네네. 알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식 상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상장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저 회사를 그게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쿠팡이 그 언제 상장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는 그 투자 대상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개인 투자가는 돈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에다가도 여러 번 써놨지만 우리가 정보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그 말을 하는데 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오픈된 정보. 그러니까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용하면 수익이 날 수가 있나.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개별 종목에 관해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한 방법, 팁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동방은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이 났었던 거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너무 친절하게 이게 돈도 안 받고서 가르쳐. 이수 앱지스. 여기 돈도 안 받고서 너무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빨리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우리 김 작가님이 네네. 마음에 들어서 이게 감사합니다. 아무 데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게 거. 참 이 슈퍼게임분들이 참 김 작가를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네네. 제가 여기에서 산 거예요. 여기 요 날. 네네. 네? 네. 그 기가 막히죠. 네. 조점이네요. 요 날 사가지고 이날 팔고 이날 이렇게 또 개파락하잖아요. 이렇게 이날 사가지고 또 갖고 있다가 이제 오늘 팔고. 자, 이거를 이제 이날 이수앱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제 한 번 해서 한 번 수익이 났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개파락해서 계속 떨어졌는데 이수앱 지수가 이제 왜 올라갔냐면 러시아 백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 위탁 생산 그 당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에서 이제 백신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네. 스푸니크 V라는 거예요. 스푸트니크 V. 네. 처음에 만들어 놓은 백신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3임상도 안 하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백신을 해가지고 신뢰가 없었는데 그게 그 3임상에 대체하는 학술지 논문에서 그 91% 이제 그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러시아 백신 검토 이제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들어온다는 그 뉴스가 있었고 러시아의 실무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MOU 체결을 한다고 그 뉴스가 떴었거든요. 네. 그러고서는 그때 이제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날은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갭 상한가, 그 다음 두 번 상한가가 온 거죠. 엄청 올라갔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아마 못 샀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샀나? 제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재차 떨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주식 가격이 막 떨어질 때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종목들도 아마 다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날인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는 진짜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그 계약 체결한 회사가 그 한국 코러스
한국 코러스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수 떨어진 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보초를 세우는 거죠. 보초라고 그러면 이제 한 5천 주 정도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네. 조금 사놓으면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8,000원에도 대놨더니 8,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지수가 떨어지면서 그냥 확 집어던지고. 그러고선 종가는 8,000원, 8,100원 위에로 끝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되니까는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 싸구려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뭐 이화전기하고 그 세 개 종목이 상한가 가고 막 그랬어요. 그 덕분에 이제 이날 급등을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수익이 많이 났던 거죠. 20%, 22% 제가 거기에서 팔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날도 올라갔다가 확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때 샀던 게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고 종목에 들어갔거든요. 네. 경고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경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번 주죠. 이번 주. 네. 수요일 날인가가 경고 해제되는 거로 이렇게 10일이잖아요. 계산 쭉 해보니까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붙고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된 거. 그런데 오늘은 또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쫙 올라간 거는 네. 그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은 백신 위탁 생산 업체들은 돈 버는 게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그래서 뭐 최소한 반은 남는다는 식으로 그런 보도가 아까 뜨니까는 이제 쭉 올라갔다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요 사례는 경고 붙은 앞에 말한 동방이나 이거나 다 이제 어떤 거냐면 경고가 붙은 그런 종목을 투자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경고가 붙었다라는 것은 다 급등을 해서 붙은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경고가 붙었을 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그 이슈나 뉴스가 있잖아요. 소재 거에. 네. 그게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열흘 기간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여기에서 또 산 이유가 올라간 게 없이 그대로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고 네. 그러면 기업한테 이익인데 네. 올라간 게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올라갈 소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 중간 정도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진짜로 그래프로 보면 올라간 게 없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더 밑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없죠. 거의. 왜 그러냐면 다른 나쁜 게 없으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좋은 뉴스가 나서 올라갔는데 네. 그 뉴스가 진짜 사실로 됐어요. 네. 그런데도 거기에 더 떨어진다? 그거는 많이 올라간 거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횡보했잖아요.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떨어지? 그 파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렇죠.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네. 떨어질 수는 힘들다. 없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돈이 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회사에 네. 나쁜 일이 있을 거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팔았다든가 네. 뭐 그럴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이 떨어질 때 대주주가 팔면은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회사의 나쁜 거를 알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팔았겠다 이런 우리가 선입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고 먹은 종목 그 종목들도 우리가 그 뉴스 정보를 오픈된 정보예요. 오픈된 정보를 역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일반 투자가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